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4장 수업 나가려고 하고요. 4장. 3장 연습 문제랑 4장 연습 문제를 이제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런 걸 과제 제출 같은 거 어떻게 할 때 제가 좀 정해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4장은 이제 여태까지 3장까지는 우리가 1자유도 모델만 했었고요. 4장부터는 이제 2자유도 모델, 다자유도 모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시험 범위에는 이자유도까지만 나올 겁니다. 이자유도까지. 그래서 이자유도 모델이 있을 때 얘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좀 오늘 좀 개념을 배우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진동하는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진동하는 시스템을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시스템의 응답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응답이 이제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해를 구하는 방법 어,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술적으로 어떤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한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저희는 이제 t가 0보다 클 때만 이제 의미 있는 신호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t가 0초 이후에만 어떤 힘이라는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 뭐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단방향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데 양의 방향에 대해서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형태로 0부터 무한대까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분을 하면 S에 관한 수식이 나오는 식으로 한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S 도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식 정리를 대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돌려서 해를 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요 특성, 그렇죠? 시간 영역에서 미분은 뭐 S가 곱해지는 걸 해석하고 뒤에 이제 초기값이 붙는 형태로 나오더라. 그리고 컨볼루션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곱이기 때문에 요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이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을 해서 어렵게 이제 XT를 구했었는데 그렇게 구할 필요 없이 각각을 컨볼루션해서 이제 곱한 다음에 걔를 다시 0 라플라스 변환하는 형태로 이제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표가 이제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주기, 비주기 다양한 가진력에 적용 가능하다. t로 주어진 수식을 주어지기만 하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쉽게 풀 수 있다. 뭐 다자유도 시스템이 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으로 해 구하는 거. 이제 운동방정식 구하고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여기 이제 이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죠. 그렇죠? 편의상. 왜냐하면 라플라스 변환표가 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m으로 양변을 m으로 나눠서 이제 기본꼴을 만들고 그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제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 텀들은 이렇게 s가 튀어나오는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고 x, s로 묶어서 이제 대수적으로 푼다. 그래서 방정식 풀듯이 xx를 구하고 그 다음에 0 라플라스 변화를 수행해서 xt를 구하더라. 그리고 이 2번 과정에서 0 라플라스 변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부분수 전기라든가 이제 다른 기법을 통해서 변환이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자유도 모델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자유도 모델. 그래서 일단 뭐 1자유도 모델, 2자유도 모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도라는 개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계과에 이제 좀 다른 이제 전공에서도 쓰이는 개념인데 기계과에서는 이제 운동을 다루니까 그렇죠? 운동을 다룰 때 그때 이제 자유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기계과에서 다루는 동력학에서 다루는 운동은 두 가지죠. 병진이랑 회전이 그죠? 얘네들을 합치거나 그래서 병진이 있고 회전이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매스가 있으면 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좌표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의 개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체는 X, Y, Z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병진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얘가 이제 각각의 X, Y, Z 방향을 축으로 잡아서 회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매스라도 얘는 관성 질량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관성 질량이 있기 때문에 각 축을 잡아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DOF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런데 저희가 이제 2차원 공간에 있는 파티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드는 게 이제 구슬치기로 할 때 파티클. 구슬치기 할 때 그 파티클이 움직이는 그 구슬이 이제 어떤 포인트 매스라고 생각을 하면 걔는 XY 방향으로 병진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티클이라는 매스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XY 축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소 좌표의 개수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유도의 개념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시스템들은 다 일자유도였어요. 그렇죠? 일자유도.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좌표, 이 좌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좌표가 얘 움직임을 표현을 하잖아요. 이 좌표 하나가. 그래서 이게 일자유도. 이 두 번째 얘는 요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엄지를 댔을 때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회전하기 위한 좌표가 하나가 필요한 거죠. 회전축 좌표. 얘도 이렇게 비틀림 이쪽 방향을 이제 축을 잡으면 비틀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 일자유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런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자유도로 가면 요런 이 첫 번째 시스템 같은 거. 그래서 매스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매스가 두 개가 나오고 얘가 왜 이 자유도죠? 이게 지금 이 자유도라고 주어졌는데 얘는 지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이쪽으로. 얘가 이 자유도인 이유가 뭘까요? 어, 그 이유는 얘네가 이제 각자 X 방향을 움직이긴 하는데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스 1과 매스 2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움직임을 정의를 해줄 좌표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X1, X2 이 좌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매스가 하나 있어도 이제 이자유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매스가 하나 있어도. 그래서 매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위아래 방향, 좌우 방향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X1 좌표, X2 좌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자유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매스인데 보통 병진 운동을 표현할 때 쓰는 매스인데 얘가 또 관성 질량이 있대요. 그렇죠? 관성 질량이 있는 경우에 회전을 한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위아래로 병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제 이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유도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왼쪽 시스템을 보면 얘가 이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데 얘를 뭐 M1을 살짝 오른쪽으로 당겼다 놓거나 M2를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놓거나 그러면 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M2를 잠깐 당겨서 놨어요. 그러면 M1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초기 값을 줘도 이 전체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어쨌거나 진동을 하니까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고 진동학적으로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 X1, X2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자유도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요 간단한 요 모양을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한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유물체도를 먼저 그려요. 그렇죠? 왜냐면 운동마녀식을 구해야 되니까. 운동마녀식을 구하고 그다음에 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일단 매스 여기서 스프링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매스만 떼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1을 뗐어. 이렇게 뗐어. 그럼 얘가 받는 힘이 뭐가 있죠? 어떤 종류의 힘이 있죠? 얘가 이제 좌우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 이제 그냥 수직 항력이랑 상쇄되니까
내가 이 스프링을 뗐으면 그 스프링에 대한 어떤 반력이 있다고요. 그렇죠? 스프링의 힘을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화살표를 이렇게 이쪽으로 스프링 힘이 작용할 거다라고 표현해주고 그 힘의 정체를 써주면 되죠. 그렇죠? 뭘까요? 내가 지금 좌표가 x1이 잡혀 있어. 그럼 x1을 이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여기 이제 스프링이 나를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았고 걔가 K1 X1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힘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왜냐면 여기에 걸리는 힘은 X1과 X2의 상대 거리에 의해서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정해질 거냐? 그래서 일단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이거 예전에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 이 X2가 오른쪽으로 살짝 커졌을 때 X2가 살짝 오른쪽으로 커졌을 때 이 K2라는 스프링이 M1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M2가 살짝 오른쪽으로 커졌어. 그러면 K2가 늘어나면서 M1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죠. 그죠? 딸려가잖아요. M1이. 딸려가기 때문에 내가 잡은 오른쪽에 힘이 맞았구나. 그래서 여기 플러스 K2, X2 성분이 있는 거고. 그죠? 이거 다 하실 수 있죠. 반대로 내가 X1을 증가를 시켰어. X1을 증가시켰을 때 이 K2가 쪼그라드는데 그 쪼그라드는 효과로 M1을 왼쪽으로 밀어내잖아요. 그죠? 그 밀어낸 효과가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화살표가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M1에 대해서는 자유물체도를 다 그린 거고 M2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의 힘은 얘랑 작용 반작용이다. 그죠? 여기 왼쪽에 걸리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라서 화살표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좌측에만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좌표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X1과 X2. 이 M1과 M2의 움직임을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운동 마이너스 세워요. 이거 이제 보이는 대로. 이거는 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X 방향의 힘의 합력을 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K1 X1, 오른쪽으로 플러스 K2 X2 마이너스 X1 이퀄 M1 X1 2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X 방향 힘의 합력은 MA다. M2A2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서 우리가 얻는 식이 요 두 개입니다. 그렇죠? 요 두 개. 그래서 얘네를 사실 어 만약에 X1과 X2를 구하고 싶어. X1과 X2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M1, K1, K2 이런 애들 다 파라미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매 시간마다 연립을 해서 X1, X2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하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자,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운동만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이제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이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증명할 건데 얘의 움직임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초기 값을 일단 가야 되잖아요. 얘가 움직이려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데 이 M1을 살짝 오른쪽으로 X0만큼 주고 놓는다거나 아니 애초에 속도 성분을 좀 준다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둘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각 물체의 움직임이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형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X1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힘이 M2가 받는 힘이 달라져. 그렇죠? 반대로 X2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M1이 받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감색이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커플링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얘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이 아래에 있는 요 시스템 있죠? 이 아래에 있는 요 시스템이랑 이 위에 있는 시스템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커플링이 안 돼 있어요. 아래 거는.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시스템은 이제 이자유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두 개의 일자유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개의 일자유도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여기 위에 게 훨씬 복잡해 보이죠. 그죠? 수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4단원을 배우면 이제 진동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모드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달 어널리시스라고. 그게 이제 4.3절에 배우는데 이렇게 커플링 되어 있는 애를 이제 커플링이 안 된 것처럼 해석하는 방법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방법을 이제 수학적으로 얘를 바꿔가지고 이제 커플링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식이 이제 모드 해석이고 그게 이런 이제 다자유도 시스템을 풀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전에 일단은 이자유도 시스템을 정석적으로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시스템을 항상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배운 내용을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1장에서 우리가 이 각각을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해를 구해야 된다. 해를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이제 하나의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럼 얘가 이제 초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 그죠? x0, v0, x10, v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것도 초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 풀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2차 미분 방정식이라서 네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표기법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렬 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행렬로 행렬을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 그냥 x는 스칼라를 표현할 때 일자유도에 있었던 그 x를 표현할 때는 스칼라고 벡터는 이렇게 한 줄 더 써서 그렇죠? 이런 표기법 본 적 있죠? 볼드체를 표기할 때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문제에서 이런 x가 나왔다. 이런 x가 나왔다면 이제 벡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이제 볼 때 요 위에 있는 수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거를 볼 때 이게 이 x가 이렇게 x1, x2거나 이거를 자동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볼 때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 줄로 적혀 있지만 두 개의 성분이 같이 있다.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자유도니까 이제 행렬이 다 2 바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 바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스 행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다이어고널 형태로 나올 건데 M1, M2 이렇게 있는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되고 K 행렬도 여기 이쪽에 이제 대칭인 형태로 나와요. 이제 대각의 이제 대칭인 형태로 이제 행렬이 나올 겁니다. 구하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어쨌거나 얘를 우리가 요 꼴로 만들기 위해서 mx2다 플러스 kx 이퀄 0이다 꼴로 만들기 위해서 k 매트릭스랑 m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왜냐면 x1, x2로 묶으면 k 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걸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0도 얘도 이제 볼드체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제 0을 표현할 때도 볼드체로 여기 한 줄 이렇게 더 그어주면 이제 0, 0 이런 이제 벡터라는 거죠. 그렇죠? 0 벡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초기 조건이 역시 x 볼드 제로, x 볼드의 닷의 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표기법을 일단 익숙해지시고 하나의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얘를 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는 요런 식인데 요런 식인데 얘 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했던 대로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일자유도에서 요 식이 주어졌어요. mx 투다 플러스 kx 이퀄 0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해를 정석적으로 구한다고 하면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애를 저희가 어,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특수애를 이제 미정계수법 쓰듯이 특수애를 가정을 하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람다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람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최종회는 이제 이 특수애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중에 구하고 보니까 람다가 여기 익스포넨셜 j-항에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유 진동수가 된 거죠. 익스포넨셜 j에 붙어 있는 요게 이제 진동수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꾸면 그래서 나중에 얘한테 이름도 붙여주죠. 루트 n분의 k가 진동수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논리를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볼 건데 요 수식을 만족할 것 같은 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익스포넨셜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을. 그래서 그 해의 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뭐 익스포넨셜 람다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진동공학이라 이제 j 오메가 t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여기 앞에 u 벡터를 붙여줘. 지금 x가 이게 2 by 1 벡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벡터가 붙어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꼴을 넣어주면 이게 성립할 거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넣어보는 거죠. 이걸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x2 닷 얘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근데 앞에 있는 u는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u는 그대로 두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두 번 미분해요. 그러면 j 오메가가 두 번 튀어나오죠 앞으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붙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돼요. 얘를 직접 해보면 여기 대입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하고 앞에 u가 붙어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uj 오메가 t로 묶어주는 거죠. uj 오메가 t로 묶어주면 요런 수식이다. 밑에 요 수식이 나옵니다. 처음이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된대요.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익스포넨셜 텀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려요. 익스포넨셜 텀은 날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얘인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이게 0이려면 u 벡터가 0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좌변에 붙은 애가 0이어야 되잖아요. 이거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u 벡터는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를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운동이 없다는 거죠. 응답이 없다. 그래서 u는 0이 될 수 없다. u는 0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0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에 가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식 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2 by 1 벡터의 형태가 돼야 돼요. 얘를 곱하면. 그죠? 0, 얘를 이제 행렬곱을 하면 2 by 1의 어떤 벡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항상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말의 동치가 뭐냐면 이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양변에 역행렬 곱해서 u는 0이 되잖아요. 그죠?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다시 얘의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좌변에다가 그 역행렬 다 곱해가지고 u는 0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식이 만족을 하려면 행렬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m 플러스 k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디터미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U가 0이 아닌 해가 존재하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나와요. 이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미분방정식 1차 미분방정식 풀 때도 2차 미분방정식 풀 때도 람다에 관한 식이 나왔죠. 그죠? 람다에 관한 2차식이 나오니까 걔를 이제 특성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얘가 정확히 그 역할을 하는 식이에요. 얘가 우리가 람다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었을 뿐이고 그래서 이렇게 람다에 관한 즉 오메가에 관한 식이 하나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이제 특성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용어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행렬을 넣어가지고 아까 행렬 보시면 행렬 요꼴이었어요. 요꼴을 한번 다시 봐주시고 요 행렬을 다시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돼야 된다. AD-BC 하는 거죠. AD-BC.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오메가를 구하면 됩니다. 오메가. 우리가 그 람다 구하듯이. 우리가 M1, M2, K1, K2는 다 알고 있어요.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요 4차식을 풀면 된다. 근데 이 4차식을 봤더니 홀수 차항이 없어요. 그렇죠? 홀수 차항이 없어서 오메가 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해를 오메가 1 제곱, 오메가 2 제곱이라고 하면 해가 나온다는 거죠. 구해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을 뭐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두고 오메가 프라임에 대한 2차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 프라임이 해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걔가 이제 오메가 1 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2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성분이 나올 거예요. 어떤 값이 나올 건데 얘가 결국에는 1장에서 배웠던 고유 진동수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성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온 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어떤 초기 값을 받아서 얘 진동 특성을 정의하는 주파수 성분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라고요. 여기 밑에 있는 애. 그래서 이 이자유도 시스템에 고유 진동수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성분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곱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얘를 실제로 해를 근을 씌워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성분이 있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주파수가 마이너스가 붙은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수학적으로도 얘가 의미가 없다는 걸 뒷장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성분은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을 해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식이 요거였어요. 요 식이었는데 내가 오메가 1을 구했죠. 오메가 1, 오메가 2를 구했어. 구해가지고 대입을 한 거야. 여기다 대입을 해. 그 오메가 1을 대입을 하잖아요. 오메가 1을 대입을 하면 오메가 1이라는 거는 얘를 이 식을 만족하는 오메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메가 1을 넣으면 어, U 벡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U1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오메가 1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벡터가 U1 벡터예요. 그렇죠?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근데 이 U1 벡터가 어, 2 바이 1 벡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U11, U21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메가 2를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U2 벡터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식은 이거 하나인데 내가 오메가 1을 뭐에 넣냐에 따라서 U 벡터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U1 오메가 1 벡터랑 오메가 1 값이 U1 벡터에 해당이 되고 그죠? 오메가 2 값이 U2 벡터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 이 U2 벡터는 이 표기법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이게 지금 나중에 하다 보면 좀 표기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로우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한 행 내려가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죠. 그죠? 요거 U11이었으면 걔보다 한 칸 내리면 한 로우로 내려가면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진다고요. 행렬이니까. 그죠? 그 나중에는 여기 이제 U2 벡터, 이 두 번째 벡터는 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컬럼으로 붙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뒤에가 2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행렬 순서에 맞춰서 이제 서브스크립트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볼게요. 그래서 오메가 앞장에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구했어. 그럼 이제 오메가 1을 넣으면 이 유언 벡터만 구하면 답이 되잖아요. 그죠? 유언 벡터랑 U2 벡터만 이렇게 딱 구해주면 답이 될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일반 해를 처음에 특수해를 여기 U 벡터에다가 2J 오메가 T라고 이제 꼴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U 벡터까지만 구하면 답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요 말은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식을 봤을 때 요식 요식을 봤을 때 얘는 그 식을 다 풀어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머릿속으로 요거를 다 풀어서 썼어. 그럼 얘는 식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식이 두 개가 나와요. 2 by 1이니까. 근데 식이 두 개 나오는데 미지수가 세 개예요, 얘는. 왜냐면 오메가랑 여기 유언 벡터에 또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미지수가 세 개고 식이 두 개라서 얘는 사실 풀 수 없는 문제야. 요 식만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특성만 형식으로부터 결정을 해도 내가 U1 벡터, U2 벡터, 이 벡터를 완벽하게 각각 결정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니까 요 한 줄에 대해서 한 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할 때 U1 벡터의 크기 비율만 정할 수 있고 어, 여기 U11과 U21의 관계만 식 하나만 구할 수 있고 명확하게 얘의 크기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벡터니까 벡터의 방향만 알 수 있고 크기는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 가주시고 뒤에서 좀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XT라고요. 볼드 XT.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정보들을 대입을 하면 U1 벡터가 있었고 U2 벡터가 있었고 그리고 오메가 1 성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었고 오메가 2 성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네 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면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요 2차식 하나만 있었을 때는 익스포넨셜 람다 t 텀이 두 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됐었는데 요번엔 네 개를 컨비네이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선형 조합으로 결정되는 일반 해의 꼴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앞에 모르는 상수를 이렇게 곱해주고 이건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유도된 꼴이 요건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사용할 식은 요 밑에 있는 식이에요. 이거 좀 더 간단한 식. 그래서 요 위의 식에서 이 아래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 오일러 공식을 들 테니까 요걸로 얘네들을 사인 코사인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오일러 공식을 보시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산수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여기 j 오메가 t 요 텀들을 다 이제 오일러 공식으로 다 분해를 해주는 거죠. 사인 코사인으로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일단 여기 a부터는 앞에 있는 텀이 9호를 살려서 j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1t, 그리고 b가 붙은 애들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1t 이렇게 되고, 이 전체에 이제 u 벡터가 붙어 있죠. 그래서 u1 벡터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어서 c 붙은 애들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2t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2t 이렇게 되고, 플러스 d 붙은 애들 코사인 오메가 2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2t.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u1 벡터랑 u2 벡터로 묶어주는 거. u1 묶어주고, 여기 안에서 이제 j 텀과 실수 텀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j 텀과 실수 텀으로 먼저 이제 실수만 있는 코사인 텀, 마이너스 코사인은 안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건 똑같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고, j b 마이너스 a다가 사인 오메가 1t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u 벡터 u1 벡터 플러스 역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묶어주고요.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2t j d 마이너스 c 사인 오메가 2t 그리고 u2 벡터 u2 벡터 곱해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에서 했던 내용인데, 얘를 이제 삼각함수 합성을 해주는 거죠. 그죠? 삼각함수 합성을 어떻게 해주냐? 어, 요 앞에 있는 거를 a 그 허수까지 포함해서 a, b, c, d 형태로 이렇게 뭉뚱그려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같은 애들끼리는 사인 코사인을 합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을 이걸 a 플러스 표현해주면 a 코사인 1t b 사인 오메가 1t의 u 벡터 u1 벡터, 그다음에 c 코사인 오메가 2t d 사인 오메가 2t 그리고 u2 벡터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 u1 벡터 앞에 붙어 있는 애 있죠? 얘가 우리가 1.2절에서 배운 식이랑 완벽히 똑같아요. 그죠? 비감세 1자유도 자유진동. 그죠? 그 식이랑 똑같아서 요 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인. 그 감세가 없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식에서도 이렇게 사인 텀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을 자세히 보시면 요 시스템 응답을 보면 이제 오메가 1 성분이라는 게 있고 오메가 2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저 두 개의 사인 성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벡터 u1 벡터, u2 벡터 곱해져 있죠. 그죠? 일단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파수 성분은 확실히 두 개밖에 없어. 그죠? 오메가 1과 오메가 2 성분이 있고, 이 오메가 1 성분은 요 이 x 벡터, 얘는 x1, x2라고 했죠. x1, x2에 u1 벡터가 오메가 1 성분을 배분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오메가 2 성분을 u2 벡터가 얘를 또 배분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고유 진동수고,
이제 U1 벡터, U2 벡터가 이제 뭐 모드 형상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각 주파수 성분을 나눠주잖아요. X1, X2에다 나눠주기 때문에 얘도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주시고요. 뒤에 제가 답을 좀 적어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성분, 마이너스 J 오메가 붙어 있던 애가 다 이렇게 사인 함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 뭉뚱그려지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주파수는 의미가 없고 결국에 남는 거는 오메가 1, 오메가 2 성분만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1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자유도 시스템의 응답을 구한다라고 하면 일반회를 예로 쓰는 거예요. 일반을 예를 쓰고 여기서 미지수가 뭐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U1 벡터, U2 벡터까지 구했다라고 하면 미지수는 A1, 파이1, A2, 파이2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지수가 우리가 4개가 있고 초기 조건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가다를 하면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미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유도 시스템의 비감세 이자유도 시스템의 일반 해가 이런 꼴이다. 요 의미고요. 그래서 한번 좀 물리적으로 한번 봐보면 이 M1, M2의 진동 응답에 두 가지 주파수 성분, 우리가 디터미넌트로 구했던 주파수 성분이 모두 영향을 주죠. 그렇죠? 모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고유 진동수, 이자유도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메가 1, 오메가 2에 대한 매 순간에 이 M1과 M2의 상대 위치, X1과 X2의 위치는 벡터 U1, U2로 결정이 돼요. 그죠? 이 벡터 U1, U2가 다 배분을 해주니까. 그죠? 배분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미를 첫 번째 모드 형상, 그러니까 첫 번째 주파수 성분에 대한 어떤 모드의 형상을 결정한다라는 개념으로 U1을 이제 첫 번째 모드 형상이라고 하고 U2를 두 번째 모드 형상이라고 한다. 얘를 이제 저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까 뭐 행렬 나오고 어쩌고 했는데 행렬이 있으면 그 선형대 수학을 조금 배우면 우리가 고유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뭐 지금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고유 진동수가 수학적으로는 고유치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고유치가 있으면 고유 벡터가 있어요. 그 짝지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 형상이 고유 벡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다음 절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학은 이제 모든 수학적인 개념이 다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인데 별로 장점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해하기 좋은 거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배웠던 개념들을 다 물리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이제 개념들을 좀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예제 몇 개 좀 풀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제 예제라서 조금 문제가 좀 불친절하게 나와 있긴 한데 어, 이제 이자유도 시스템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원래 그림도 주어져야 돼요. 얘를 풀려면. 이게 연습 문제를 보면 이제 이 K1이나 K2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제 그런 이자유도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 아까 구했던 그 행렬이 바뀌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하긴 하고요. 지금 일단은 이 문제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 시스템에 대해서 두 매스 값, 두 스프링 계수값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요 얘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운동만연식. 요 운동만연식을 일단 구해보세요. 앞에서 저희가 다 식을 구했기 때문에 M 매트릭스랑 K 매트릭스를 정해주면 됩니다. M 매트릭스랑 K 매트릭스. 이거를 바로 지금 암산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 유도 같은 걸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암산도 되고.
자, 일단 매스는 정 명확하죠. 요 매스의 행렬은 M1, M2 이렇게 대각 행렬이잖아요. 근데 M1이 지금 9고 M2가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K 매트릭스는 이제 앞에서 유도한 식에 따르면 여기가 K1 플러스 K2가 있고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K2 플러스 K2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는 유도는 다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K1이랑 K2를 더해서 27,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놨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또는 뭐 고유증동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다이오드였다면 루트 n분의 k를 이제 바로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그 대신에 뭘 따지는 거냐면 자, 일단 중간 과정을 보여주면 일반해를 일단 가정을 해요. 이게 일반해. 그죠? u 벡터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가정을 하고 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 대입을 했어. 대입을 하면 튀어나오는 게 어,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해볼게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앞에 튀어나오고 여기 m 텀에 그다음에 얘는 k 곱하기 u 벡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되죠. 그래서 u j 오메가 t를 묶어냈어. 그리고 익스포넨셜 날렸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게 디터미넌트라고. 그죠? 여기 처음 듣나 보는데 잠깐만요. 여기다 이걸 대입을 해요. 그러면 어 x2다. 그러면 얘를 두 번 미분해. t에 대해서. 그러면 j 오메가가 앞에 두 번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u 벡터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묶이고 이퀄 0이 된다고. 그죠? 근데 이게 익스포넨셜 난리라고 있고 근데 u 벡터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로 바로 가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디터미넌트로 바로 가셔야 돼요. 이퀄 0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1자유도에서 나오는 루트 n분의 k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여기서 이 얘를 정리해서 나오는 식이 얘가 지금 행렬이다 보니까 이게 루트 n분의 k가 바로 안 나오고 얘를 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바로 써볼까요? 자, 처음이니까 저랑 같이 여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지금 변수고 m과 k는 있어요. 그래서 m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해. 그럼 마이너스 9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9 오메가 제곱, 그리고 k를 더해. 첫 번째 요소를 더하면 27 이렇게 되죠. 두 번째는 k만 있어요. k만 있어서 그냥 더해주고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지막은 어, 여기 m2에다가 오메가 곱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퀄 0이다. 그래서 바로 디터미넌트 구해보세요. 얘를 곱해서 전개를 하면 AD-BC AD-BC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요. 산수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9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 오메가는 몇일까요? 이거 이제 바로 인수분해 되죠.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자,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오메가 1이 되고 하나는 오메가 2 성분이 되고. 그죠? 오메가 1, 오메가 2.
그래서 오메가 1 제곱이 2고 이거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오메가 2 제곱이 4라고 이제 놔두면 어, 정답은 오메가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오메가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라드 퍼 세크. 그죠? 단위는 똑같이 써줘요. 그죠? 요 과정은 제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서 그렇게 하면 되고 정리되신 분들은 다음 장 문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게 지금 문제가 다 이어집니다. 문제가. 요거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이 예제들 다 푸실 수 있으면 요 장은 금방 끝나요. 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유원 벡터나 유투 벡터가 있는데 유원 벡터를 제가 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유투 벡터를 구해 보는 걸 할게요. 지금 상황을 일단 생각해야 돼요. 상황이 지금 뭐냐면 이자유도 시스템의 응답을 구하려고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과정이 디터미넌트 구해서 오메가부터 구해. 오메가 1, 오메가 2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데 x를 구하려고 그거 보면 u 벡터를 구해야 돼요. 그죠? 앞에 u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랑 u를 구하면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앞에서 구했던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앞장에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u1 벡터를 구하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오메가 1을 여기다 넣어요. 그죠? 제가 이거 식을 일부러 써놨는데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식이 몇 개 나올까요? 이 위에 식에다가 하나 대입했어. 식이 몇 개? 2개 나온다고. 그죠? 이거 여기 벡터 붙어 있는 거 바로 이렇게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2개가 나온다는 걸 알고 다음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1번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오메가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오메가 1에다가 루트 2를 넣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m의 2가 곱해져 있고 이렇게 되고 k 매트리스를 더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제 U11, U21이 곱해져 있다. 그래서 그 이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퀄 0이다. 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행렬을 단순히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U11, U21 이퀄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행렬 곱을 해요. U11이랑 U21을 구해야 되니까 곱해요. 그러면 결과가 뭐 나오냐면 이퀄 0이다. 요게 첫 번째고 이퀄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 1번 정보랑 2번 정보랑 2번 식이랑 같은 식이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한 식밖에 얻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요 식을 풀 때, 요 식을 풀 때 지금 미지수가 3개예요.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풀어 얘는. 그래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얻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은 게 요 식인데 이게 중복이라는 거예요. 중복. 두 번째 식이 중복.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3U11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U11은 3분의 1 U21이다. 요 결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U 벡터의 방향만 정할 수 있고 크기를 정할 수 없다는 요 의미 아시겠어요? 이제 U1이라는 건 이제 벡터인데 U11, U21인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는 U11, U21을 따로따로 정할 수 없고 얘네에 관한 어떤 식 하나만 나온다. 그 얘기를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이 벡터의 방향만 정할 수 있고 크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거나 벡터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U21을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어, 다음 장을 배우면 이제 이 크기도 정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과정. 그러면 U1 벡터가 몇 이제 나오죠. U1, 2원을 내가 편의상 1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 1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 U1의 크기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음. 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2 벡터를 구해볼게요. 다음 장에다가 U2 벡터. 그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답만 빨리 적어볼게요. 오메가 2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그죠? 똑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요 행렬을 구해주시고 U2 벡터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표기법은 U12, U22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이퀄 0,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관계식은 U12는 마이너스 3분의 U22다. 라는 이제 결과 나오죠. 자, 이 식을 얻으셨으면 U22를 1이라고 가정. 정답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1이라고 가정하는 게 솔루션에 영향을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XOT를 구할 때 이 유벡터의 방향이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얘를 뭐 1로 가정하든 2로 가정하든 그 방향만 정해져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초입값 4개 구해서 개수를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얘를 뭐로 가정했냐에 따라서 개수만 바뀔 뿐이고 어쨌거나 해는 구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답을 적어주시고 4.17을 조금 빨리 풀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과정을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구하고 고유 벡터를 구해요. 모두 형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초기주 값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메가 구하고 고유 벡터 구하고 유 벡터 구하고 이제 초기 값을 대입해서 구해라. 그죠? 요거는 완전히 이제 노가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일단 풀이를 해드리고
이건 어렵지 않고 이제 막 미분하고 대입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해를 써주셔야죠. 그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반해를 위에다 적고 가는. 우리가 오메가 원이랑 U1을 구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죠? 사실 이제 앞에 두 문제, 이게 앞에 두 문제는 이 문제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그죠? 여기 4.17 이 문제만 나왔어도 여러분들 어차피 오메가 구하고 유벡터 구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이제 지금 풀어서 그냥 예제가 천질하게 나온 것뿐이고 이렇게 일반화 주고 일반해 주고 오메가 1과 U1 앞에서 구한 거 오메가 2가 플러스 마이너스 2 U2가 마이너스 3분의 1 1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대입해 있다. 뭐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죠? A1 파이 1 A2 파이 2 그 초이값 4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연립하는 거죠. 딱 봐도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과정만 좀 적어 드릴게요. 과정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로를 넣어가지고 XT에다가 제로를 넣어서 이런 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좀 복잡하다고 안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초기 조건을 봤더니 어, 1, 0이죠. 그죠? 여기 왜냐면 여기 1, 0 이거 아니라 x1의 제로, x1 닷의 제로가 0이다. 라는 이 조건이 1, 0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제 다시죠. 여기 x1의 제로나 x2의 제로. 지금 x 제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가지고 이제 제로를 넣으면 이제 제가 과정만 적어드릴 테니까 직접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책의 좀 풀이가 좀 시원찮아서 요게 이제 x1 닷 제로, x2 닷 제로. 그래서 0,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 4개, 식 4개.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해보려고 하는데 딱 하나만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번 식의 번호를 붙이고 번호 붙여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구하려고 봤더니 어, 여기가 그냥 루트 2로 나온 거거든요. 루트 2, 2.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3번이나 4번을 더해서 제가 이제 식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연립을 하기 위해서 3번 은이랑 4번을 더했어. 더했더니 2 루트 2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1이 0이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파이 1 값이 몇일까요? 어, 루트 2 루트 2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1이 이퀄 0이다. 그럼 파이 1은 몇일까요? a가 0일 순 없으니까. 그죠? 얘가 지금 a1이죠. a1이 이제 0이 될 수 없으니까 코사인 파이 1이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파이 1은 몇이죠? 얘는 2분의 파이거나, 그죠?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1단원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A가 양수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2분의 파이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A1이 나올 거고 내가 2분의 3파이를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A1이 나와요. 근데 걔네가 둘 다 그 쌍만 맞춰주면 답이 된다고요. 왜냐면 페이즈가 바뀐 얘랑 얘랑 페이즈가 딱 파이만큼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만큼 바뀐 거를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파이 그러면 걔를 부호를 빼고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그 쌍만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답이 똑같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립을 직접 하셔가지고 이제 책에 있는 답이랑 똑같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